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무려 3억 원 이상 하락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구축 아파트 둔촌동 현대 2차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12억이 넘던 이 아파트는 최근 9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24% 넘게 급락했는데요.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강동구 전역에서 수억 원씩 떨어진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강동구 전역에서 실거래가 기준 수억 원씩 빠진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단지는 20%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신축 단지부터 구축 재건축 기대 단지까지 구분 없이 가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건 대출 규제에 묶인 실수요자와 갭 투자자들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동구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10곳을 소개합니다. 모두 실거래 기준으로 하락률 순서대로 정리했으며 직거래나 특수거래는 제외하고 기준층 거래만 반영했습니다. 지금의 하락장은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침체의 시작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 이후 9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실거주든 투자든 보다 현명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고 나에게 맞는 판단 기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구는 서울 동남권을 대표하는 핵심 주거지로 GTX-B 노선, 고덕강일 개발, 올림픽공원 인접 입지 등 수도권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고덕그라시움 등 대형 신축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집값을 이끄는 지역으로 꼽혔죠. 특히 강남과 가까운 위치, 뛰어난 학군,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인프라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 여파로 강동구 아파트 시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호가만 높고 거래는 끊긴 이른바 거래의 절벽 상황. 이제 10위부터 1위까지 실제 얼마나 하락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분석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0위. 길동 우성아파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이 단지는 1994년 준공된 811세대의 중소형 단지입니다. 길동역 도보 10분 거리의 역세권이며 조용한 주거환경과 학군으로 실거주자 선호가 높았죠. 32평형 기준 2021년 12월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6월엔 10억 원에 거래되며 1억 7천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14.5%입니다. 현재 매물가는 기준층 기준 9억 7천만 원이며 전세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재건축 기대는 있지만 추진 속도나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대출 규제 이후 수요 감소로 실거래는 급매 중심입니다. 9위. 명일중앙하이츠. 1992년 준공된 410세대의 소규모 단지이며 명의력보다는 고덕역과 가까운 편입니다. 한영고, 한영외고 등 명문고 밀집 지역이며 조용한 입지와 리모델링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30평형 기준 2021년 11월 12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6월 10억 1,800만 원으로 거래되며 하락률은 약 17.9%입니다. 저층 직거래는 7억 2천까지 내려갔고 현재 매물은 중층 기준 10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약 5억으로 매매 대비 갭이 크지 않으며 수요가 빠진 상황에서 투자 접근은 신중해야 합니다. 8위. 둔촌동 현대 3차. 1988년 준공된 단일동 160세대 소규모 단지로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가까워 이목이 집중됐던 곳입니다. 26평형 기준 2021년 9월 10억 3천만 원에서 2025년 6월엔 8억 2,900만 원으로 하락률은 약 19.5%입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이 7억 5천만 원, 전세 매물은 없으며 재건축 연한은 충족됐지만 소규모 단지 특성상 사업 추진 가능성은 낮습니다. 7위. 천호동 레미안 강동팰리스. 2017년 준공된 45층짜리 도심형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강동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입니다. 36평형 기준 2021년 8월 17억 6천만 원에서 2025년 7월 14억 8천만 원으로 2억 8천만 원 하락률은 약 15.9%입니다. 현재 저층 매물은 14억 5천, 중층은 15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입지는 우수하나 대출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되며 급매물 외 실거래가 드문 상태입니다. 6위. 둔촌동 현대 4차. 1996년 준공된 235세대 단지로 둔촌동역과 중앙보훈병원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입니다. 23평형 기준 2021년 10월 9억 6천만 원에서 2025년 6월 8층이 7억 7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19.8%입니다. 1층은 7억 2,500만 원까지 내려갔고 전세는 없는 상태입니다. 인근 파크포레온의 공급 영향과 재건축 기대감 부족으로 수요가 줄며 현재는 실거주 중심 접근이 필요합니다. 5위. 고덕그라시움.
강동구 고덕동의 대단지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2019년 입주한 총 4,932세대 규모입니다. 34평형 기준으로 2021년 9월 고점 25억까지 찍었지만 2025년 7월엔 20억에 거래되며 무려 5억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20%에 달합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 기준 19억 5천만 원부터 중층은 21억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세가는 9억에서 10억 사이로 전세가율은 4,550% 수준입니다. 입지, 브랜드, 세대수 모두 우수하지만 대출 규제와 공급 부담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상태입니다. 4위. 힐스테이트 강동 리버뷰. 2021년 입주한 1600세대 규모의 신축 브랜드 단지로 암사역 도보 5분 거리, 한강 조망도 가능한 입지입니다. 34평형 기준 2022년 4월 고점 16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6월엔 13억에 거래되며 3억 4천만 원 하락률은 약 20.7%입니다. 현재 기준층 매물은 13억 8,014억에 걸쳐 있고 전세는 7억 중반대입니다. 초기 분양가가 높았던 만큼 하락폭도 컸으며 금리 부담으로 실수요, 거래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3위. 선사현대 아파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중형 평형 위주의 단지로 1997년 준공된 1054세대 규모입니다. 34평형은 2021년 고점 16억에서 2025년 6월 12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3억 7천만 원 하락률 약 23.1%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가는 12억 5천에서 13억 초반이며 전세가는 6억 후반 7억 초반대입니다. 입지나 학구는 준수하지만 신축 및 대단지와의 경쟁에서 밀리며 조정폭이 컸습니다. 2위. 고덕 안암아파트. 1997년 준공된 476세대의 구축 아파트로 고덕역과 상일동역 더블역세권 입지입니다. 33평형 기준 2021년 10월 고점 13억 9,500만 원에서 2025년 6월엔 10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액은 3억 3,500만 원, 하락률은 약 24%에 달합니다. 매물가는 현재 11억 내외, 전세는 6억 중반에서 7억 초반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은 있지만 규모가 작고 진척이 없어 당분간 반등은 어려워 보입니다. 1위. 둔촌동 현대이차. 1992년 준공된 580세대 규모의 단지로 올림픽공원 1005대로 둔촌역 모두 가까운 실거주 입지입니다. 32평형은 2022년 7월 12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7월 9억 3천만 원으로 실거래가 되며 무려 3억 원 하락률은 약 24.4%입니다. 현재 매물은 9억 중반에서 10억 사이, 전세는 5억 중후반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구축 단지인 만큼 상품성은 낮고 포레온 입주 영향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순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만 하락한 게 아니라 강동구를 대표하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들도 대거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고덕 그라시움, 힐스테이트 강동 리버뷰, 레미안 강동 팰리스까지 고점 대비 2억에서 5억 원 넘게 하락하며 이제는 프리미엄이라는 말도 조정장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대부분 고점 시기가 2021년, 2022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거래됐던 매물들이 2024년, 2025년 들어 본격적으로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난 23년간의 영끌 수요, 투자 매수자들이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뜻이죠. 현재 강동구는 서울 동남권에서도 거래 회복이 가장 더딘 지역 중 하나로 꼽히며 호가는 유지되지만 실거래는 극히 제한된 전형적인 거래 절벽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시장은 이제 명확한 하락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고금리 환경, 그리고 거래 실종이라는 복합적 요인이 고점 대비 수억 원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제약은 강동구처럼 중대형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신축이든 구축이든 거래가 없으면 시세는 의미가 없죠.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무리한 매수는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강동구의 가격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실거주자라면 철저한 시세 조사와 급매물 위주의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건축 추진 속도나 입지, 가치를 면밀히 따져야 할 시점입니다. 섣부른 기대보다 현실을 반영한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점, 이번 하락 분석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강동구 아파트 시장은 모든 게 정지된 듯 조용하지만 그 속에선 누군가는 마음 급한 집을 던지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고려하신다면 매물 중에서도 급매물, 즉 기준 시세보다 1억 이상 저렴한 매물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입지 좋은 역세권 구축 중 9억 이하 거래 가능한 단지는 실수요자에겐 꽤 괜찮은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단기 반등보다는 최소 5년 이상 장기 보유를 전제로 재건축 추진력, 인접 개발 계획 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강동구는 여전히 서울의 미래 가치가 유효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도보다 방향, 기대보다 전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파트가 2억 가까이 떨어졌다고요? 그것도 서울 양천구에서요. 이건 신월동에 있는 한 구축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단지 이름은 신안파크, 거래된 평형은 18평, 2022년 봄까지만 해도 4억 7,500만 원이던 가격이 2024년 5월, 불과 2년 만에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무려 38.9%, 서울 집값이 다시 반등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는 와중에 양천구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월동뿐 아니라 신정동까지 포함한 양천구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반등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양천구는 예외입니다. 특히 지하철역에서 멀고 재건축 추진 동력이 약한 단지들일수록 하락폭은 더 크고 회복 신호는 더디기만 합니다.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관망하는 실수요자들만 남은 시장, 가격이 떨어져도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지만 양천구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신정동과 신월동을 중심으로 한 구축 단지들은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3년간 양천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10곳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단지별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매물 가격은 어디쯤 형성되어 있는지, 전세 시세 흐름과 재건축 가능성, 실거주 경쟁력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남권에서 강남 못지않은 학군과 생활 인프라로 대표적인 중산층 주거지로 불렸던 양천구, 그 중에서도 지금은 다소 침체된 신정동과 신월동 일대 아파트들에 대해 이 영상 하나로 입지와 시세 흐름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집값 레이더와 함께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한층 높여보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아파트, 신월동 신안파크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름만 들으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지역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곳에도 분명히 실수요자들의 삶이 깃든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신안파크. 1990년대 초반 준공된 이 아파트는 오래된 만큼 재건축 기대감도 일부 있는 곳이지만 그 기대감만으로는 하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8평형 기준 2022년 봄에는 4억 7,500만 원까지 실거래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2년 만인 2024년 5월 2억 9천만 원까지 가격이 주저앉으면서 하락률은 무려 38.9%에 달했죠. 지하철역과는 거리가 꽤 있고 주변 상권이나 개발 이슈도 뚜렷하지 않다 보니 거래 자체가 뜸해졌고 매수 문의는 사실상 끊긴 상황.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선뜻 들어가기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지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 신정동 항마을 1단지.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신정동 항마을 1단지입니다. 양천구에서 비강남권 학군지로 불리는 신정동에서도 이 단지는 중소형 실거주 아파트로 오래도록 인기가 있었던 곳이에요. 20평형 기준 2021년 10월엔 6억 8,500만 원까지 찍었고 당시만 해도 실거주 수요로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같은 평형이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무려 35.8%나 하락한 걸 보면 신정동도 가격 방어선이 꽤나 무너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보로 역세권 접근은 어렵지만 초등학교와 근린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어 가족 단위 실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 있는 입지. 하지만 전세가 약세, 금리 부담, 매수 심리 위축이 겹치면서 관망세가 길어지고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 신월동 신월시형 신월동의 오래된 대단지 중 하나 신월시형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총 3대수도 많고 다양한 평형이 혼합돼 있어 신월동에서는 중저가 실수요자들의 상징 같은 곳이기도 했는데요. 17평 기준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6억 5,400만 원에서 2024년 6월에는 4억 4,300만 원으로 내려가며 32.3% 하락이라는 큰 조정을 겪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역시 입지입니다. 역세권이 아니고 버스 접근성도 편기한 수준인데다 단지 주변 상권도 다소 노후되어 있어 젊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실제 매물은 다수 나오고 있지만 문의는 줄어든 상태,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며 가격도 함께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 신정동 목동우성 2차 양천구 신정동에는 목동 이름을 달고 있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동우성 2차는 과거 학군지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비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40평형대가 14억 원이 넘는 실거래가를 기록했던 곳이죠. 하지만 2021년 7월 기준 42평형이 14억 3,500만 원까지 거래되던 이 단지는 2024년 5월 같은 평형이 10억 2천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무려 28.9%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단지는 총 870세대 규모의 대단지이며 양천중, 신목중, 신목고 등 학군이 매우 우수한 지역에 속해 있어 한동안은 학군 수요로 잘 버티는 듯 보였지만 금리 인상과 투자 심리 위축, 그리고 노후화가 맞물리며 거래 자체가 줄고 매물이 누적되면서 결국 가격이 크게 꺾였습니다. 여전히 교육 환경 하나만큼은 매력적이지만 당분간은 반등보단 관망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 신월동 벽산 블루밍 1단지. 이번에는 신월동의 준신축 아파트, 벽산 블루밍 1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2000년대 중반에 준공되어 다른 구축에 비하면 연식이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요. 23평 기준으로 2021년 11월에 8억 원까지 거래되었던 이 단지는 2024년 5월 5억 9,500만 원까지 떨어지며 25.6% 하락했습니다. 소규모 단지로 총 280세대 규모지만 단지 바로 앞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하고 조용한 주거지라는 평가를 받아 실거주 선호도가 나쁘지 않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비역세권과 소규모 단지 특성이 최근 시장에서 약점으로 작용하며 거래 절벽과 함께 매매가가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는 4억 초반 수준으로 전세가율은 70%에 육박해 갭 투자 접근은 쉬워 보일 수 있으나 매수 문의는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 신정동 푸른마을 3단지, 여섯 번째는 푸른마을 3단지입니다. 신정동 일대에 조성된 푸른마을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실거주 비율이 높은 곳으로 인근의 공원과 녹지,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조용한 거주지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24평형 기준 2021년 7월에 7억 500만 원까지 올랐던 이 아파트는 2024년 5월 5억 2,500만 원에 거래되며 25.5% 하락했습니다. 역과는 거리가 있는 대신 단지 주변에 녹지와 산책로, 커뮤니티 센터 등이 있어 은퇴 세대나 실거주 수요자에겐 여전히 좋은 평을 듣고 있지만 거래량이 줄고 문의가 끊기며 가격이 빠르게 조정된 사례입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 신정동 신트리 4단지, 신정동 내에서도 오래된 대단지 중 하나인 신트리 4단지는 한때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단지입니다. 특히 20평형은 2021년 8월 실거래가 7억 2천만 원을 찍으며 신정동 구축 아파트 중에서도 강세를 보였죠. 하지만 불과 3년 후인 2024년 5월 같은 평형이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하락률은 23.6%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총 1900세대 이상 초등학교, 도보건, 편의시설 밀집 지역에 위치한 입지임에도 역세권과는 거리가 있고 리모델링도 진척이 없는 상태라 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 중심으로 수요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가는 3억 중후반대, 갭은 좁아졌지만 매수자들은 조금 더 기다리자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덟 번째 아파트, 신정동 목동현대. 이번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대표적인 구축 대단지 목동현대 아파트입니다. 1997년 준공, 총 972세대 규모이며 지하철 오목교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입지입니다. 하지만 한때는 약 42평형 기준으로 19억에 육박하는 시세를 기록하기도 했던 단지인데요. 최근 38평형 실거래 기준으로 보면 2021년 8월 최고가 17억에서 2025년 7월 14억 1천만 원까지 하락, 거의 3억 원 가까이 내려간 셈입니다. 지금도 단지 내 녹지와 단지형 구조, 인근 학군 덕에 실거주 선호는 여전히 있지만 고금리 영향과 피로감 누적으로 매수세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9번째 아파트, 신정동 신정애편한세상. 신정동에서도 비교적 중신축 단지로 분류되는 신정애편한세상입니다. 총 391세대, 2004년 준공으로 아직까지도 실거주 수요가 높은 곳이죠. 특히 대형 평수 비율이 많고 단지 환경이 쾌적해서 자가 거주를 선호하는 층이 선호하는 단지입니다. 33평형 기준 2021년 10월 11억에서 2025년 6월 8억 5천만 원, 약 22.7%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지 바로 인근의 신목고, 신정초, 은정초 등 학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단지 자체도 커뮤니티 센터, 주차장 등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형 평형 수요가 위축되면서 시세가 조금씩 밀리는 흐름입니다. 10번째 아파트, 신월동 수명살롯데캐슬. 마지막은 수명살롯데캐슬입니다. 신월동에서는 흔치 않은 롯데 브랜드, 그리고 2008년 준공된 비교적 최근 입주 단지입니다. 31평 기준 2021년 10월 8억 6,800만 원에서 2025년 6월 7억 5천만 원으로 하락률은 약 13% 수준. 하락폭이 다른 단지에 비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2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매물이 쌓이며 거래가 급감했다는 점입니다. 수명산 근처로 녹지 환경이 풍부하고 신월 IC 접근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여전히 교통 호재가 부족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32평 기준 전세가는 4억 중반대, 매매와 전세 간 갭도 좁아졌지만 신규 진입 매수자는 관망세를 유지 중입니다. 양천군의 아파트들이 이처럼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배경은 한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정동과 신월동은 양천구 내에서도 비역세권 또는 준역세권 지역들이 밀집한 동네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다룬 10개 단지 중 대부분은 지하철역과 도보 10분 이상 거리에 위치해 있거나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노후화된 단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력이 부족한 비대상 단지들이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신축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구축 단지들이 노후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선택지에서 점점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정 애편한세상이나 수명 살롯데캐슬처럼 상대적으로 연식이 짧고 브랜드가 있는 단지들은 하락폭이 작거나 매도 호가가 버티는 반면 신안파크, 신월시형, 항마을 1단지와 같은 구축 위주의 단지들은 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양천구는 서울 서남권 내에서 학군 프리미엄으로 오랫동안 고평가를 유지해왔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교육정책의 변화, 학군 선호의 분산, 그리고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마포, 용산, 광진 등으로 수요 분산 현상이 발생하면서 양천구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조정받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고금리와 전세 수요 감소가 더해지며 전세 가율이 오히려 높아졌지만 실수요 유입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갭이 좁아졌지만 당장 들어가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 거래가 일어나는 단지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학군과 생활 편의시설이 근접하고 세대 규모가 일정 이상인 단지들, 그리고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브랜드 평형대가 구성된 곳은 버티거나 서서히 반등 신호를 보이는 단지도 일부 있었습니다. 서울 집값은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지만 적어도 양천구의 신정동과 신월동은 그 흐름에서 예외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곳의 단지를 보면 하락률은 적게는 13%, 많게는 38.9%까지 정말 무섭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나, 지하철역에서 멀거나 버스 환승이 불편한 비역세권 입지. 둘,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 셋, 재건축 추진 동력이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단지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겹친 곳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더 깊게 빠졌고 회복도 훨씬 더디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반면 하락폭이 작거나 아직도 시세를 방어 중인 단지들도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있고 생활 인프라와 학군이 우수한 중신축 대단지는 여전히 실수요층의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이 진짜 저점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가격이 더 밀릴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거래량은 아직 많지 않지만 갭이 좁아지고 전세가가 안정되며 소극적이던 실수요자들도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입지와 상품성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안목. 무엇보다 데이터 기반의 시세 흐름 이해가 필수입니다. 그냥 싼 것 같아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긴 아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리한 단지들처럼 매매가와 전세가 흐름, 재건축 가능성, 생활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이 시장에서도 충분히 기회는 존재합니다. 집값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판단은 결국 내 몫입니다. 여러분의 안목을 높이는데 집값 레이더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하고 정직한 부동산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집값 레이더와 함께 부동산을 보는 안목 한층 더 높여보세요. 2025년 7월 마포구 아파트 시장에서 실거래가 기준 무려 4억 넘게 하락한 단지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하락률 37% 넘게 떨어진 아파트도 있었죠. 마포는 서울의 불패 지역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마포의 충격 실거래. 오늘 영상에서 마포구 하락률 탑20 아파트를 정확한 실거래 기준으로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판단에 실질적 도움이 될 팩트만 담은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마포구 전역에서 급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과 1부터 2년 전까지만 해도 마포는 서울에서 손에 꼽히는 인기 지역이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시장 위축은 2025년 여름 들어 마포를 본격적으로 강타했습니다. 신축, 구축 가릴 것 없이 실거래가 급락 중이고 일부 단지는 불과 한 달 새 억 단위 하락도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닌 구조적 하락 신호입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앞으로의 전략이 보입니다. 오늘은 서울 마포구에서 2025년 기준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10곳을 살펴봅니다. 모두 실거래가 기준으로 분석했고 직거래 제외 전용 면적 기준 평형별 하락 사례만 담았습니다. 단순 시세가 아닌 실제 거래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판단의 객관적 기준이 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현재 마포시장의 진짜 민낯을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마포구는 서울 서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은평구, 동쪽으로는 용산구와 인접하며 남쪽으로는 한강을 끼고 여의도와 맞닿아 있죠. 지하철 2호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5개 노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많고 한강 조망권과 신촌, 홍대, DMC 등 다양한 중심지가 함께 위치한 서울 내 대표 입지 지역입니다. 특히 공덕, 마포, 신촌, 상암은 수요가 몰리는 핵심 권역이고 브랜드 대단지부터 한강변 고급 아파트까지 골고루 분포합니다. 그런 마포에서 이제는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포 아파트 하락률 톱10 순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포구 하락 아파트 10위, 상암 월드컵 파크 3단지. 마포구 상암동의 대표적인 대단지 아파트죠. 바로 상암 월드컵 파크 3단지입니다. 이 단지의 32평형이 최근 8억건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파트 불과 몇 년 전엔 최고 13억 5천만 원까지도 거래됐던 곳이었습니다. 정확히는 2021년 8월이었고요. 그때만 해도 상암이라는 입지, 마포라는 브랜드, 그리고 대형 평형의 희소성까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가 8억입니다. 최고가 대비 5억 5천만 원이 빠진 거죠. 하락률로 따지면 무려 40%가 넘는 낙폭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3년 9월에 입주했고 총 540세대로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남쪽으로는 월드컵 공원과 가깝고 북쪽엔 DMC 업무단지가 위치해 입지적으로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특히 9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모두 가까운 입지라 서울 어디든 이동이 편리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물만 87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집주인들도 조급하다는 뜻이고요. 전세도 6억 2천부터 형성돼 있어서 매매 대비 전세 가율이 5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줄었고 시장에선 가격 방어가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아파트 추가 하락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전세가가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이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입지의 기본기가 워낙 튼튼한 단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선 다시 주목받을 여지도 있죠. 이 단지를 10위로 선정한 이유는 단순한 하락 금액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의 하락은 상암 DMC 일대 그리고 마포 권역 내 중대형 평형 아파트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9위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마포 한강 아이파크입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입지 프리미엄까지 갖춘 단지지만 최근 가격 흐름은 예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바로 이 32평형 기준으로 2021년 8월 최고 실거래가는 무려 17억 500만 원까지 찍었는데요. 그랬던 이 아파트가 2025년 6월에는 14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2억 5천만 원 이상 하락한 셈입니다. 세대수 385세대의 중소형 단지로 2019년 입주해 아직 준신축급 매력도 갖추고 있지만 전반적인 금리와 수요 위축 영향 속에 조정 흐름은 피해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최근 매물도 12억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으로 향후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8위는 상암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1994년에 입주한 DMC 마포 청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32평형은 2021년 8월에 11억 4,500만 원이라는 최고 실거래가를 기록했었는데요. 2025년 6월 기준 최근 실거래가는 9억 4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2억 500만 원 이상 떨어진 가격입니다. 서울 도심과 가까운 입지, 상암 DMC권과의 연계성,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인접 등 입지적 장점이 있음에도 연식 부담과 금리 환경 악화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가격 하락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 매물가는 9억 중반대 전후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매수자 유입은 다소 정체된 모습입니다. 이번에 7위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마포구 서강동에 위치한 신촌 금호 아파트입니다. 무려 2억 7천만 원이 하락한 사례가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충격이 적지 않은데요. 이 아파트는 2001년 준공된 총 239세대 단지로 33평형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당 평형은 전용 면적 84로 3개동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19층까지 구성된 단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거래 가격의 변화입니다. 2021년 9월 한창 집값이 고점을 찍을 때만 해도 실거래가 12억 9천까지 찍었던 이 아파트. 하지만 2025년 7월에는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며 2억 7천만 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21% 수준으로 추산되며 단기간에 급격히 빠진 사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시세 기준 현재 하한가는 9억 4천만 원, 상한가는 10억 5천만 원으로 시세 역시 하락폭이 큽니다.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도 62부터 63% 수준으로 낮아지며 매매 수요 위축이 뚜렷한 상태입니다. 입지적으로는 2호선 신촌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교통 편의성은 매우 우수한 편이지만 서울 전체적으로 노후 단지에 대한 매수 심리 위축과 맞물리며 시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는 마포구 염리동에 위치한 염리 삼성 레미안입니다. 이곳 24평형이 2021년 말 무려 13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던 곳인데요. 불과 3년도 채 안 된 지금 2025년 5월 실거래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11억 8,500만 원입니다. 하락폭이 무려 1억 2,500만 원, 하락률로 따지면 약 10%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식 시세 기준으로 보면 하락률은 더 심각합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2025년 7월 14일 기준 시세는 11억에서 12억 5천 사이로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은 48%에서 5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세금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깡통 전세 위험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염리 삼성 레미안은 총 574세대 규모로 2001년 3월에 입주한 중형 단지입니다. 특히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대흥역과 이대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이화여대, 서강대, 연세대가 모두 반경 1km 이내에 있는 교육 및 학세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염리초, 숭문중, 마포고 등 학군도 준수하며 신촌 상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라 마포 내 입지 좋은 아파트로 오랫동안 평가받아 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지도 금리와 심리 앞에서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1억 이상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11억 매물도 좀처럼 손이 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매물로 나온 매도 호가도 11억부터 12억 중반까지 널뛰고 있지만 실제 실거래는 점점 하단으로 쏠리는 양상이죠. 5위는 마포구 상록 아파트. 전성기 대비 약 1억 하락한 때는 마포 로터리 금싸라기로 불리며 탄탄한 입지 덕에 가격 방어가 잘 되던 이 아파트.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무려 전성기 대비 약 1억 원 가까이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위는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상록 아파트입니다.
이 상록 아파트는 1997년 8월에 입주한 총 678세대 규모의 중형 단지로 5개 동 최고 21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면적은 전용 24.78평인데요. 실거래가 흐름을 보면 하락세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2021년 8월 당시 9억 5천만 원에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5년 6월에는 8억 1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3년 사이 약 1억 4천만 원 가까이 빠진 셈입니다. 현재 호가는 8억 5천에서 9억 5천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요. 매매 시세도 확인해볼까요? 하한가는 8억 2천, 상한가는 9억 2천으로 전세 대비 매매가 비율은 53부터 54%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전세가와 매매가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전세 가율이 낮아지고 실거주 수요자의 부담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위치는 정말 좋습니다. 공덕역, 애호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바로 앞에 공덕초와 용강 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죠. 하지만 공급 연차가 오래된 만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슈가 없이는 당분간 가격 상승 동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4위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입니다. 이 아파트 34평이 불과 2년 사이에 무려 5억 원이 빠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위치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34평형. 2023년 3월엔 19억 원에 거래됐던 이 평형이 2025년 6월엔 14억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은 정확히 5억 원, 하락률로는 약 26.3%나 됩니다. 2014년 입주한 이 단지는 총 382세대 규모로 34평형이 주령 면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2호선 2대역과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는 데다 마포 명문 학군까지 갖추고 있어서 한때는 신혼부부나 교직원들이 선호하는 단지로 꼽히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입지와 브랜드, 평형 구성도 최근의 시장 하락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34평형은 2023년 봄에 19억 원선에서 거래되다가 2025년 현재 14억 원 거래가 확인되고 있고요. 호가는 여전히 18억 후반에서 21억 초반까지 널리 형성되어 있어서 실거래와 매물 가격 간 괴리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가는 9억 원 정도, 34평 기준 전세가율은 약 46%입니다. 시장 분위기상 실수요자가 접근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마레프 34평도 이렇게 빠졌어? 라고 하시겠지만 마포 아파트값을 상징하던 이 단지도 결국 지금의 하락장을 비껴가진 못한 모습입니다. 3위는 도화동에 위치한 현대홈타운 42평형입니다. 이 단지는 총 914세대, 2000년 3월 입주한 중대형 아파트 단지로 마포역과 공덕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교통 편의성이 매우 뛰어난 곳이죠. 단지 바로 옆에는 도화초등학교가 있고 마포중학교와 서울여고도 도보 통학이 가능해서 학세권으로도 수요가 꾸준한 곳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무려 5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 아파트 42평형은 2022년 2월 신고가 기준 15억 1천만 원까지 거래됐지만 2025년 6월에는 13억 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약 2억 원 이상, 공식 시세 기준으로 보면 무려 5억 가까이 조정된 셈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하한가 12억 3천, 상한가 14억으로 형성돼 있으며 실제 최근 실거래는 13억, 14억 사이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매물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도 약 50%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평형은 전용 면적 113, 약 34평으로 방 4개, 욕실 2개 구조로 자녀 둘, 둔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공덕역 상권과도 가까워 실거주 수요가 꽤 탄탄한 곳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 하락이 나왔다는 건 서울 도심권 대단지라고 해도 시장의 냉기가 예외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위는 공덕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공덕 삼성 레미안 1차입니다. 마포구 신공덕동 155번지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로 총 834세대 규모이며 그중 43평형은 24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3평 기준으로 2021년 8월 실거래가는 무려 17억 2,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에는 15억 4,700만 원에 거래되며 약 1억 7,800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약 10.3% 수준입니다. 특히 이 단지는 공덕역과 매우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며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가격 조정을 겪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현재 시세도 15억 8천에서 17억 5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호가 역시 일부는 14억대까지 내려온 매물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7억 후반대부터 9억 초반대까지 분포되어 있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약 52%에서 54%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 정도 전세가율이면 매수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는 판단도 가능하겠습니다. 대단지, 초역세권, 브랜드 단지라는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하향 조정되는 상황, 그만큼 시장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 1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포구 하락률 1위 단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DMC 한양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7년에 입주한 마포구에서도 비교적 오래된 대단지 중 하나로 총 660세대 규모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26평형과 34평형 모두 높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26평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형은 2021년 9월 최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 3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불과 몇 년 만에 5억 원대 실거래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6월 27일에는 5억 원, 6월 21일에도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대비 무려 4억 3천만 원 하락률로 보면 약 46.2% 수준입니다. 이번엔 34평형도 함께 볼까요? 이 평형은 2022년 1월 실거래 기준 최고 9억 6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2025년 7월 최근 거래가 6억 5천만 원으로 기록되면서 약 3억 1천만 원 하락률로는 32.3% 수준입니다. 두 평형 모두 공통적으로 2021년과 2022년 고점 대비 약 46%까지 급락한 상황인데요. 입지나 교통은 나쁘지 않지만 노후화 이슈와 함께 최근 전세가까지 빠지며 실거래 가격도 함께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마포구에서도 입지에 비해 노후화된 대단지 아파트는 급등기 대비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포구 아파트 중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아파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고점을 찍었던 단지들이 2억, 3억, 심지어 4억 원 이상 빠지면서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특히 DMC 한양, 신공덕 삼성 레미안 1차, 현대홈타운 같은 중견급 단지들이 최고가 대비 30%에서 많게는 45%까지도 하락한 점은 서울 핵심지라고 해도 조정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금리 부담, 전세가 하락, 매수 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맞추는 것조차 쉽지 않은 만큼 보유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하락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기울어 있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집값의 흐름은 데이터 속에 분명한 신호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실거래 위주의 팩트만 전달 드릴 것이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방향을 읽는 데 도움되는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부동산을 보는 안목, 집값 레이더와 함께 높여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종로구 이 정도까지 빠졌다고요? 한때 17억에 육박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14억 초반, 아니 5억대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종로구 평창동 금강하이츠. 이 아파트는 2021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5억 4천이 넘었지만 2025년 들어 3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1억 5천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무려 28%. 서울 한복판 종로에서 벌어진 이 일,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단지만의 일이 아닙니다. 종로구 전역에서 비슷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평창동, 무학동, 창신동, 숭인동 등지의 아파트들 역시 최근 1억에서 많게는 2억 이상 빠진 실거래 사례가 연이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그것도 실거래 기준으로 이런 하락폭이 나오는 건 그 자체로 굉장한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락이 현실이 된 지금 종로구 아파트 시장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2025년 7월 기준 서울 종로구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10곳을 순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선정 기준은 실거래가 기준 하락률을 중심으로 했으며 중복 단지 없이 실제 거래가 있었던 단지만을 포함했습니다. 각 단지의 최고가 시점과 최근 실거래가 하락률까지 모두 정확한 수치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하락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혹시 관심 지역이나 눈여겨보는 단지가 있으시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0위는 종로구 교복동에 자리한 경희궁자이 4단지입니다. 201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총 182세대 규모의 신축급 단지로 15평에서 20평대까지 실거주 중심의 주택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도심과 광화문을 도보 10분 내로 연결하는 탁월한 위치, 사직공원과 서촌 상권, 독립문역이 가까운 직주 근접 입지. 하지만 그런 입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거래가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16평형이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6월에는 같은 평형이 8억 4천만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하락률은 약 8.7%, 금액으로는 8천만 원의 조정입니다. 학군, 교통, 인프라 3박자를 고루 갖췄음에도 종로 한복판의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9위는 무학동의 인왕산 2차 아이파크입니다. 서울 중심에서 인왕산 조망을 누릴 수 있는 뷰 프리미엄 단지로 167세대 소규모 단지지만 전용 32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어 실거주 선호도가 높았던 곳입니다. 2021년 11월 해당 평형이 13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2025년 5월엔 12억 1천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억 3천만 원 하락률은 9.7%입니다. 조망과 쾌적성은 여전하지만 고도 제한과 개발 한계가 있는 입지 특성상 하락장에서 수요 위축을 견디지 못한 사례입니다. 8위는 숭인동의 종로 센트레빌입니다. 2008년 준공된 416세대 단지로 창신역과 보문역 사이 교통요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용 24평형 기준 2021년 2월 9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이 단지는 2025년 6월 8억 8천만 원에 실거래되며 정확히 1억 원, 하락률 10.2%의 조정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수요는 꾸준한 편이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주변 소음 이슈가 매수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은 뛰어나지만 정주 여건에서 아쉬움이 남는 사례입니다. 7위는 같은 무학동에 위치한 무학현대 아파트입니다. 2000년 준공, 96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종로구 안에서도 규모감 있는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주로 전용 25평형이 거래되며 2022년 4월 11억 2,490만 원에 거래됐던 해당 평형은 2025년 5월 9억 3,95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액은 1억 8,540만 원, 하락률은 약 16.5%입니다. 숲세권 입지와 학군, 교통 모두 우수한 실거주 단지임에도 중고층 아파트라는 점과 도심 외곽이라는 인식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6위는 무학동의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입니다. 서울 종로구 북서측 인왕산 자락에 조용히 자리 잡은 이 대단지는 2008년 준공, 총 810세대로 구성된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주택형은 25평부터 58평까지 다양하지만 이번 하락률 기준이 된 건 전용 44평형입니다. 2021년 8월 해당 평형이 16억 9,500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2025년 6월 같은 평형이 14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무려 2억 6,5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15.6%, 종로구 전체에서 중대형 단지 중 가장 큰 낙폭 중 하나입니다. 이 단지는 광화문과 서대문 업무지구까지 차량으로 10분 내 진입 가능한 강력한 직주 근접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3호선 독립문역은 도보 5분 거리, 통일로와 자문로 주요 버스 노선도 밀집해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 인프라도 뛰어납니다. 한성과학고, 배화여중고, 서울예고가 모두 도보권이고 초등학교 역시 차량 5분 내 접근 가능하죠. 생활 인프라는 통인시장, 서촌상권, 경희궁, 광화문, 신촌 상권까지 직접 연결돼 있어 종로 내에서도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 제한, 경사진 입지, 좁은 진입도로 같은 단지 구조적 한계, 그리고 중대형 위주의 평면은 고금리 시기 수요 위축의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결국 입지와 브랜드, 주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외부 변수 앞에선 하락을 피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5위는 숭인동의 종로 힐스테이트입니다. 2009년 준공, 288세대의 중소형 단지로 구성된 이곳은 서울 동부권에서 손꼽히는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도보 5분 거리에 16호선 동묘역, 도보 10분 이내로 신설동역, 우이신설선 환승이 가능하고 광화문, 청량리, 왕십리까지 차량 15분 내 이동 가능한 입지입니다. 서울의 사방향을 잇는 교통허브라 불릴 만큼 교통만큼은 최고 수준입니다. 전용 25평형 기준 2021년 11월에 9억 7,500만 원까지 거래됐던 이 단지는 2025년 5월 7억 9,500만 원으로 떨어지며 1억 8천만 원, 하락률은 18.5%를 기록했습니다. 청계천, 동묘시장, 창신동 패션타운, 이마트, 동대문 상권이 모두 도보권에 자리한 생활 편의성도 강점입니다. 하지만 고층 고밀도, 구조, 전통시장과의 근접성, 교통소음 등은 실거주자에게 꾸준한 피로 요인으로 작용해왔고 중소형 위주의 평면은 실수요자들에겐 적당하지만 투자 수요 이탈과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낮은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실거래 기준으로 2억 가까운 조정이 이뤄진 셈입니다. 4위는 창신동의 창신상용일 단지입니다. 서울 도심과 동대문 상권 사이에 위치한 이 단지는 1992년 준공, 585세대 규모의 30년차 구축 아파트입니다. 전용 30평형대가 주력이며 해당 평형은 2022년 고점 기준 8억 9,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같은 평형이 7억 2,8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 6,900만 원 하락률은 18.8%를 기록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명신초, 창신중, 서울 대부속초 등 학군이 밀집되어 있어 교육 환경은 뛰어난 편입니다. 6호선 창신역이 도보 5분 거리, 동묘역, 보문역, 신설동역을 아우르는 환승망도 단지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기대감 부족,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같은 구조적 불편은 하락장에선 큰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저가 매물이 쏟아지며 세대수 전체 시세가 무너졌고 시장에서는 13층 거래가 7억 2,800만 원에 이뤄졌음에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3위는 다시 창신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신상용일 단지입니다. 앞서 4위로 소개한 창신상용일 단지와 바로 맞붙어 있는 이웃 단지죠. 1993년 준공된 919세대 규모의 구축 대단지로 전용 32평형이 주력입니다. 2021년에는 8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실수요뿐 아니라 저가 투자 수요도 유입되던 단지였지만 2025년 들어 고층 14층 매물이 6억 7,250만 원에 거래되며 무려 1억 7,750만 원, 하락률은 20.9%를 기록했습니다. 학군은 명신초, 창신중, 서울 대부속초 등 초중고 모두 도보권이고 6호선 창신역, 1호선과 6호선 동묘역, 652 신설선 보문역까지 서울 동부권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 환승망 중심에 있는 교통 요지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청계천, 동묘시장, 이마트, 동대문 패션타운까지 풍부하게 갖춰져 있죠. 하지만 리모델링 및 정비사업 추진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고
30년 가까이 된 구축이라는 점에서 최근 금리 인상기엔 투자 수요가 빠르게 이탈했습니다. 결국 전형적인 급매물 위주 거래가 시세를 이끌며 거래 체감 낙폭은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2위는 평창동 금강주택입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청정주거지 부암동과 평창동을 잇는 고급 숲세권 입지 한복판에 자리한 저층 단지죠. 1992년 준공, 총 168세대 규모, 최고층은 단 3층. 전형적인 고급 저층형 구조의 전용 36평형 단지입니다. 2024년 7억 3천만 원에 거래되던 이 단지는 2025년 6월 같은 평형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며 하락액은 1억 6천만 원, 하락률은 21.9%를 기록했습니다. 입지 자체는 북악산 자락의 숲세권으로 서울예고, 부암고, 상명대 등 교육 인프라도 존재하며 차량으로 광화문까지 10분 이내 접근 가능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생활 편의 시설은 대부분 차량 5분 이상 거리. 일반 아파트 수요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생활 구조입니다. 게다가 저층 구조, 대출 활용이 어려운 중대형 평면, 정비사업 기대감이 없는 외곽 입지라는 조합은 금리 상승기에 매수 심리를 거의 실종시켜버렸습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고급 주거지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유동성 위축기엔 거래가 아예 사라지며 극단적인 가격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실거래가 기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단지, 바로 평창동의 금강하이츠입니다. 1989년 준공, 총 252세대, 최고층은 3층, 노후 저층, 비브랜드, 그리고 외곽 입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적용된 단지로 이번 하락장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전용 25평형이 5억 4,300만 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5월 같은 평형이 3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무려 1억 5,30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하락률은 28.2%, 종로구 최상위 낙폭입니다. 입지적으로는 북악산 자락 숲세권이지만 지하철역 접근성은 전무하며 버스 노선도 제한적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대형마트, 병원, 상권 모두 차량 접근이 필요하고 아파트 구조는 3층.1도식 비브랜드입니다. 정비사업 가능성도 거의 없고 전세 수요도 크지 않은 구조죠. 결국 2025년 들어 시장에 3억대 매물이 등장했고 이 거래 하나로 시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셈입니다. 서울 도심, 그것도 종로구에서 실거래가 3억대 아파트. 하지만 이 단지의 조건들을 본다면 하락장의 끝자락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였던 것입니다. 이번 종로구 하락 순위를 보면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전방위적인 하락 흐름이 포착됩니다. 무학동, 창신동, 숭인동 같은 준도심 지역은 물론 고급 저층 주거지로 불리던 평창동까지 예외 없이 가격 조정을 맞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거래 하락률이 10%를 넘는 단지가 전체 10곳 중 8곳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상위 3곳은 20%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외곽도 아닌 서울 도심 종로구에서 발생한 수치로 단순 조정이 아닌 시장 냉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아도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15% 그리고 20% 수준의 하락률은 많았지만 서울 핵심 도심에서 28%까지 떨어진 사례는 드뭅니다. 결국 고금리 장기와 실수요 위축, 거래 절벽이 서울 도심의 아파트 시장까지 직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층, 노후, 비브랜드 단지는 거래 자체가 거의 실종되며 급매물이 시세를 끌어내린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지의 브랜드나 위치만으로는 더 이상 가격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매수 심리 자체가 무너지고 단기간 낙폭이 더 커지는 현상이 서울 안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종로구 하락 상위 10위 분석을 통해 서울 도심권이라도 시장 심리에 따라 가격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프리미엄 입지로 불리던 곳들도 노후도 교통 접근성, 단지 구조, 브랜드 유무 등 복합적인 요소가 맞물릴 때 예외 없이 가격 조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최근 금리 고점이 길어지며 매수 대기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는 단순히 서울이니까 괜찮다는 접근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단지 하나하나의 구조, 수급, 입지 조건까지 깊이 따져보는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하락률만 보면 위축될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수요자라면 철저한 분석과 함께 입지 여건이 우수한 단지에서 급매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죠. 단순 가격이 아닌 가치와 구조를 따지는 정밀한 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아파트 실거래 하락률 탑 10분석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깊이 있게 읽는 안목, 집값 레이더와 함께 키워보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값 진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값 레이더입니다. 송파구에서도 무려 3억 넘게 떨어진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버티는데도 매매는 거래 절벽, 그야말로 폭망장입니다. 심지어 실거래가가 2021년 고점 대비 30% 넘게 빠진 곳도 있습니다. 강남 생활권, 송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기준 서울 송파구 아파트 하락률 탑 10을 순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디가 가장 많이 빠졌고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곳은 어딜까요? 끝까지 보시면 송파구 하락장 흐름을 완벽하게 읽어내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고 집값 레이더와 함께 부동산 보는 안목 높여보세요. 10위는 송파구 마천동 송파 파크데일 2단지 34평대입니다.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이 단지는 2011년 입주한 중규모 아파트로 총 889세대, 최고 15층 규모입니다. 5호선 마천역까지 도보 7분 거리, 마천 재개발 구역과도 맞닿아 있어 미래 기대감이 컸던 곳이죠. 학군으로는 송파고, 마천중, 송파초가 가까이 있고 생활 인프라는 송파 중심권보다는 떨어지지만 거여 위례 생활권을 끼고 있어 실거주 평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실거래가는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2021년 최고가 11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4월 9억 9천만 원, 하락액 1억 5천만 원, 하락률 13.2%, 전세가는 약 7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전세가율은 76%로 안정적입니다. 전세 수요는 꾸준하지만 매수세는 완전히 꺼진 상황입니다. 이 단지는 개발이 지연된 마천 일대의 특성과 위례 신축 아파트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상품성, 그리고 외곽 입지라는 조건까지 겹치며 투자 매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생활은 괜찮지만 단기 반등 기대는 어렵고 중장기 실거주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곳입니다. 9위 갑니다. 9위는 송파구 신천동 한신잠실 코아의 13평대입니다. 서울 강남권 소형 아파트의 상징이던 신천동 한신잠실 코아. 잠실역과 종합운동장역 사이 2호선과 9호선을 모두 품은 더블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8년 입주한 단일동 소규모 단지지만 롯데월드, 석촌호수, 잠실한강공원까지 도보권에 위치해 그동안 입지 프리미엄으로 시세 방어력이 강했던 단지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소형 구축이라는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최고가 10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4월 9억 원, 하락액 1억 5천만 원, 하락률 14.3% 전세 시세는 약 6억 8천만 원에서 7억 원대, 전세가율은 75부터 78% 수준으로 전세 수요는 유지되고 있지만 매수 심리는 급격히 식은 상태입니다. 재건축 추진 이야기는 오랫동안 있었지만 진행 속도가 워낙 더뎌 정비사업 기대도 미지수입니다. 전용 13평의 소형 면적 특성상 수요 회전 속도도 느린 편입니다. 결국 입지 외엔 뚜렷한 반등 요인이 없는 상황, 잠실 프리미엄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향후 정비사업 동향과 수요층 변화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당위 수익보다 중장기 실거주 관점이 필요한 단지입니다. 8위는 송파구 풍납동 한강 극동아파트의 35평대가 나왔습니다. 한강 조망권과 대단지라는 두 장점을 갖춘 풍납동 한강 극동아파트. 1995년 입주, 총 895세대, 최고 18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입지적으로는 8호선 암사역과 가까우며 과이 지민러 올림픽대교 접근이 쉬워 서울 동부권과 강동 생활권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풍납초, 풍납중, 영파여고 등 교육 인프라도 인접해 한때 실거주 만족도가 높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정비사업 기대는 점점 약해졌고 잠실권과의 거리감, 상품 노후화,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과의 경쟁 속에서 하락세가 가팔라졌습니다. 2021년 최고가 15억 6천만 원에서 2025년 4월 13억 3천만 원, 하락액 2억 3천만 원, 하락률 14.7%, 전세가는 약 10억 원 안팎이며 전세가율은 약 75% 수준으로 전세 수요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매매는 사실상 수요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단지 내 일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쾌적한 녹지 환경도 갖추었지만 재건축 가능성은 낮고 리모델링 논의도 활발하지 않아 가격 반등을 이끌 트리거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한강변이라는 입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실거주 수요 외에는 접근이 조심스러운 구간입니다. 상품 노후화와 개발 정체가 맞물려 가격 하락을 주도한 단지입니다. 7위로 넘어가겠습니다. 7위는 송파구 거여동 거여사단지 아파트는 15평대, 송파구 동남권 거여동에 위치한 거여사단지 아파트. 1997년 입주, 총 546세대, 최고 12층 규모의 중형 단지입니다. 5호선 거여역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며 문정고, 거여초, 오금중 등 학군 인프라도 갖춘 입지입니다. 위례 신도시와도 인접해 개발 확장성에 대한 기대도 있었죠. 하지만 정비사업 기대감은 낮고 1990년대 설계가 그대로인 구축이라는 점에서 신축과의 경쟁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2021년 최고가 9억 8천만 원에서 2025년 4월 8억 3,500만 원, 하락액 1억 4,500만 원, 하락률 14.8%, 전세가는 약 6억 2천만 원 전후, 전세가율은 73부터 75% 수준으로 전세 수요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세는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위례권 신축 단지들이 입주를 늘려가면서 상품성 차이가 뚜렷하게 벌어졌고 오금마천 일대의 정비사업 지원도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 압력이 더 컸던 단지입니다. 교통과 학군은 우수하지만 중장기적인 정비 가능성이나 투자 매력은 부족한 상태.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지만 반등 탄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위는 송파구 장지동 송파 더센트레의 22평대입니다. 송파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 더센트레. 2013년 입주, 총 1139세대, 최고 25층 규모의 신축급 대단지입니다. 5호선 거여역과 8호선 장지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며 단지 바로 앞에 무학초, 위례고가 위치한 교육중심 입지입니다. 위례 신도시와 송파권의 중간지대라는 점에서 생활 인프라 접근성과 교통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던 단지입니다. 무엇보다 현대 산업개발 브랜드의 상품성과 커뮤니티, 단지 조경이 우수해 2021년까지는 강한 매수세를 이끌어냈던 아파트입니다. 2021년 최고가 11억 7,500만 원에서 2025년 4월 10억 원, 하락액 1억 7,500만 원, 하락률 14.9%로 나왔습니다. 전세가는 8억 초중반대 수준, 전세가율은 78부터 80%로 전세 수요는 활발합니다. 전세는 잘 나가는데 매매는 주춤한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상품성은 뛰어나지만 위례권 신축 경쟁 심화, 수서 잠실 개발 지연, 그리고 고점 매입 비율이 높은 중소형 평형 중심 구조가 가격 방어에 실패한 주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교통호재 실현 여부와 위례 생활권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반등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당장은 하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 구간입니다. 고점에 들어간 매수자들의 매도 심리가 버텨주는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5위 넘어갑니다. 절반이나 왔습니다. 5위는 송파구 오금동 상아이차 아파트의 19평대, 송파 오금동에 위치한 상아이차 아파트, 1988년 입주, 총 750세대, 최고 14층, 6개 동으로 구성된 준중형 규모의 구축 단지입니다. 3호선 오금역, 5호선 계룡역 모두 도보권에 있는 입지이며 오금초, 문정중, 오금고 등 탄탄한 학군과 잠실 위례 강동까지 연결되는 교통망도 뛰어난 편입니다.
그동안 실거주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생활 환경으로 선호되던 단지지만 1980년대 입주라는 구축 특성과 정비사업 추진 속도 지연, 상품 노후화가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약화됐습니다. 2021년 최고가 9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4월 8억 원으로 하락액 1억 5천만 원, 하락률 15.3%, 전세 시세는 약 6억 5천만 원 수준, 전세가율은 약 80%로 전세 수요는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매매는 조정 국면에서 위축된 상태입니다. 입지와 학군, 교통은 여전히 강점이지만 신축 대체 단지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정비 불확실성이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은 실거주자 입장에선 비교적 저렴하게 접근 가능한 구간이며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다면 고려해볼 만한 입지입니다. 당위 투자보다는 장기 실거주 전략에 적합한 단지로 분류됩니다. 4위는 송파구 가락동 가락상 아파트 24평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상 가이차 아파트. 1999년 입주, 총 492세대, 최고 26층의 소규모 고층 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8호선 가락시장역 사이에 위치해 더블 역세권을 누릴 수 있으며 가락시장, 가든파이브, 헬리오시티 등 대형 상권과 인접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습니다. 학군은 가락초, 성내중, 오금고 등이 가까워 교육 여건도 무난한 편입니다. 실제로 준신축급 구축 아파트 중에서는 그동안 안정적인 실거주 수요를 유지해왔던 곳이죠. 하지만 최근 1부터 2년 사이 헬리오시티 등 초대형 신축 단지들과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며 상대적 박탈감이 반영됐고 정비사업도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2021년 최고가 14억 8,500만 원에서 2025년 4월 12억 4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락액 2억 4,500만 원, 하락률 16.5%, 전세가는 약 9억 5천만 원, 전세가율은 76부터 78% 수준으로 전세 수요는 견고합니다. 하지만 매매 수요는 둔화되면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의 호가도 일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단지는 전체적으로 상품성이 나쁘지 않지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초대형 신축 단지들과의 비교해서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됐습니다. 실거주자에게는 교통생활 학군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 요소가 줄어든 구간입니다. 입지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평가도 있으나 향후 정비 사업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 3개 아파트가 남았습니다. 3위는 송파구 문정동 건연가파트 25평이 나왔습니다. 문정동 중심부, 문정역 도보 5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중규모 구축 아파트 건연가파트. 1993년 입주, 총 545세대, 최고 15층의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정중, 송파중, 가락고 등 중고등 학군 밀집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문정법조타운, 가든파이브, 비즈밸리까지 가까워 직주 근접 수요가 꾸준했던 단지입니다. 생활 인프라, 교통, 학군 모두 괜찮았던 만큼 2021년에는 고점 거래가 15억 4천만 원까지 기록되며 문정동 대표 구축 아파트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품 노후화가 본격화됐고 정비사업도 뚜렷한 움직임 없이 정체 상태, 문정역 인근 신축 단지들과의 상품 격차도 커지며 하락세가 본격화됐습니다. 2021년 최고가 15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4월 12억 4천만 원 하락액 3억 원, 하락률 19.5%이네요. 거의 20%입니다. 전세가는 약 9억 5천만 원 수준, 전세가율은 75부터 77%로 유지 중입니다. 전세 수요는 유지되지만 매매 거래는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생활 여건은 여전히 탄탄하지만 정비사업 지연, 노후화 가속, 그리고 문정법조타운의 기대감이 약해진 것도 매수 심리 위축의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은 입지 대비 가격 메리트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반등은 정비사업이나 재개발 확정 전까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위 수익보다는 실거주 혹은 장기 관망이 필요한 단지입니다. 2위는 송파구 풍납동 현대리버빌 아파트의 17평대, 서울 동부 한강변 라인에 자리한 풍납동의 중소형 아파트 현대리버빌. 1999년 입주, 총 384세대, 최고 19층의 4개 동 규모입니다. 5호선 강동역과 올림픽공원역이 모두 가까운 더블 역세권 입지이며 풍납초, 풍납중, 영파여고 등 학군도 준수한 편입니다. 또한 올림픽공원, 한강공원까지 인접해 녹지 접근성이 뛰어나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지를 원하는 실거주자들 사이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었던 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장에서는 작은 면적, 정비사업 무소식, 그리고 노후화된 상품성이라는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며 송파구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최고가 7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4월 5억 6,500만 원, 하락액 1억 8,500만 원, 하락률 24.7%, 전세가는 약 4억 4천만 원 전후, 전세가율은 78% 이상으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매매 수요는 뚜렷하게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는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어 실수요층이 제한적이고 풍납동 자체가 정비구역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반등을 이끌 동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강과 가까운 입지, 녹지 환경, 교통 인프라는 매력적이지만 지금의 하락폭은 그만큼 상품성 피로가 누적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생활은 편리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더 이상 기대할 카드가 많지 않은 단지, 중장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접근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대망의 1위 나옵니다. 1위는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형 아파트입니다. 서울 송파 문정동 초역세권 대단지 아파트인 문정시형, 1989년 입주, 총 1316세대, 최고 14층 규모로 구성돼 있습니다. 8호선 문정역에서 도보 3분 거리, 문정초, 문정중, 가락고가 인접한 탄탄한 학군, 그리고 가든파이브, 문정비즈밸리, NC백화점까지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입지입니다. 이처럼 교통과 생활, 교육이 모두 갖춰진 입지 덕분에 2021년 고점에는 강남권 초역세권 소형 아파트라는 희소성으로 거래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정도 컸습니다. 2021년 최고가 7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4월 5억 1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액 2억 4천만 원, 하락률 32%, 전세가는 약 3억 8천만 원 수준, 전세가율은 74부터 76%로 안정적입니다. 전세 수요는 꾸준하지만 매매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소형, 평형이라는 한계와 1980년대 말 준공된 노후화된 상품성입니다. 정비사업은 추진 움직임조차 미비하고 리모델링 가능성도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입지는 좋지만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 단지, 지금은 고점 매입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누적되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세권, 강남권, 생활권이라는 입지 메리트는 있지만 투자보다는 장기 실거주 중심 접근이 필요한 단지입니다. 하락률 1위라는 점에서 현재 송파구 시장의 냉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보셨다시피 하락률 상위 단지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축, 소형, 정비 불확실성,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겹칠수록 가격은 더 크게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의 끝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바닥 근접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작정 반등을 기다리기보다 가치 대비 저평가된 단지를 골라내는 눈입니다. 앞으로도 송파구뿐 아니라 강남권, 수도권 전역에 하락장 기회 단지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집값 레이더와 함께 부동산 보는 안목 높여보세요. 서울 아파트가 5억 넘게 빠졌습니다. 30평대 기준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그런데도 안 팔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30평대 아파트 탑20을 정리합니다. 실거래 기준입니다. 직거래는 제외했습니다. 지금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서울 외곽부터 신축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 서울에서는 아파트가 최고가 대비 30에서 많게는 42%까지 떨어졌습니다. 매물 호가보다도 낮은 실거래가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노원, 금천, 도봉, 관악 등 외곽 지역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입지와 시세 흐름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집값 레이더와 함께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한층 높여보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0위부터 1위까지 정확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10위는 노원구 하계동의 하계 청구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총 2,340세대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33평 기준으로 과거 최고가는 10억이었고 최근 실거래는 7억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2억 6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26%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가는 4억 8천 수준이며 현재 매물은 7억 5천부터 9억까지 다양합니다.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이 도보로 가능하고 강남권 접근성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단지 주변에는 이마트, 월계점, 롯데백화점, 노원점, 노원문화의 거리 등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중계 근린공원, 백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고 하계초, 청원중, 청원고, 대진고 등 노원군의 중상위권 학군이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청원고와 대진고는 진학률 높은 학교로 실거주 수요가 꾸준히 유지돼 왔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과 투자 위축 분위기 속에서 이 단지도 예외 없이 실거래가가 밀려 내려갔습니다. 실거주는 괜찮지만 외곽 이미지와 투자 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하락입니다. 9위는 양천구 신정동의 목동 우선기차입니다. 서울 대표 학군지인 목동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32평 기준 최고가는 12억 2천까지 올라갔지만 최근 실거래는 8억 8,500으로 떨어졌습니다. 3억 3,500만 원 하락률은 27%입니다. 전세가는 5억 2천 수준이며 현재 매물은 8억 7천부터 12억 4천까지 다양합니다. 5호선 오목교역과 신정 내거리역 사이에 있으며 더블 역세권이란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목동 중심 상권, 양천구청, 목동 행정타운과 가까워 생활 편의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목동공원과 안양천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도 강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목동 학군이란 프리미엄이 핵심입니다. 신목초, 양정고, 목동고, 영도고 등 서울 내 중상위권 이상의 학교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학원가도 잘 형성돼 있어 중고생 자녀 둔 가정에 인기 높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는 1990년대 입주한 노후 단지입니다. 신축 선호 현상 속에서 상대적인 매수세 약화가 컸고 학군 프리미엄도 하락장 속에서 과거만큼의 방어력을 보이지 못한 모습입니다. 입지와 학군은 여전히 강하지만 시장의 무게중심이 점차 신축으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가격 조정이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8위는 성북구 기름동의 기름 뉴타운 2단지 푸르지오입니다. 이 단지는 뉴타운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단지입니다. 총 1634세대로 구성됐고 규모와 브랜드 모두 갖췄습니다. 33평 기준 과거 최고가는 11억까지 기록했고 최근 실거래는 7억 9천으로 확인됩니다. 3억 1천만 원이 하락했고 하락률은 28%에 달합니다. 현재 전세가는 4억 7천 수준이며 매물은 7억 7천부터 10억까지 다양합니다. 4호선 기름역이 도보권에 있고 성북구청, 이마트, CGV 등 행정과 상업 인프라가 밀집한 입지입니다. 북서울 꾸미숲도 가까워 자연 환경까지 갖춘 주거지로 평가받습니다. 단지 배치와 조경은 현대적으로 정비돼 중산층 실거주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학군은 상대적으로 중위권 수준입니다. 기존에 인접한 기초학군은 많지만 목동이나 중계처럼 프리미엄 학군은 아닙니다. 특히 학원 밀집도나 특목 진학률은 낮은 편이라 교육 목적의 수요가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품성과 입지는 탄탄하지만 학군 경쟁력 한계, 금리 부담이 겹치며 가격 조정이 나타난 사례입니다. 7위는 관악구 봉천동의 두산 아파트입니다. 관악구를 대표하는 대단지 중 하나입니다. 총 2100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지하 2호선 서울 대입구역과 신림역 사이에 위치합니다. 33평 기준 최고가는 13억 2천까지 올라갔고 최근 실거래가는 9억 5천으로 확인됩니다. 하락액은 3억 7천, 하락률은 28%에 달합니다. 현재 매물은 10억에서 10억 8천 사이, 전세가는 6억 1천 정도로 집계됩니다. 입지는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더블 역세권이면서도 신림선, 서울대, 벤처밸리, 관악 S밸리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호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 환경도 쾌적하고 서울대와 연계된 생활권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교육 여건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봉현초, 관악중, 인원고 등이 인근에 있지만 강남권이나 양천, 중계처럼 학군 브랜드가 강하진 않습니다. 중고생을 둔 가구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고 관악구 특유의 외곽 이미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입지와 교통은 강점이지만 학군 프리미엄과 투자 수요가 약해 이번 하락장에서 조정폭이 컸던 단지입니다. 6위는 도봉구 도봉동의 도봉 한신 아파트입니다. 서울 외곽 북부에 위치한 대규모 단지입니다. 총 2678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단지 규모는 꽤 크고 1호선 도봉역과 가깝습니다. 30평 기준 과거 최고가는 7억 4천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5억 1,800입니다. 하락 금액은 2억 2,200, 하락률은 29%입니다. 전세가는 3억 6천, 매물은 5억 3천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이 단지는 서울 북부 외곽에 있지만 도봉산, 북한산 자락을 끼고 있어 자연 환경이 탁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 도로망 접근성도 나쁘지 않아
자가용 중심 수요에는 맞는 단지입니다. 다만 1호선 단일 노선 기반의 교통은 중심 업무지구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점도 있습니다. 교육 여건은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도봉초, 도봉중, 방학고 등이 인근에 있지만 서울 내에서 학군 프리미엄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학원가도 크지 않아 교육 목적 수요는 적은 편입니다. 이 단지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실수요층이 많은 지역으로 금리 인상과 대출 부담이 심화되자 가장 먼저 거래 위축이 시작된 곳 중 하나입니다. 이번 하락장의 영향을 빠르게 받은 대표 사례입니다. 5위는 금천구 독산동의 독산 한신 아파트입니다. 금천구 중심지인 독산동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총 1000세대로 구성됐고 24층짜리 13개 동으로 구성된 중대형 단지입니다. 32평 기준 최고가는 8억 5천이었고 최근 실거래는 5억 9천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액은 2억 6천, 하락률은 정확히 30%입니다. 현재 전세가는 4억 수준이며 매물은 6억 2천부터 7억 4천 사이에 형성돼 있습니다. 1호선 독산역과 도보거리가 멀지 않고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시흥IC 등 주요 도로 접근성이 뛰어나 차량 이동이 편리합니다. 가산디지털 단지와도 가까워 직주 근접 수요도 지속적으로 유입돼 왔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병원 등이 위치해 생활 인프라 역시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교육 여건은 다소 약한 편입니다. 금천초, 문백초, 독상호 등이 인근에 있으나 서울 상위권 학군과의 거리감은 명확합니다. 학원가 형성도 미미의 교육 목적 수요는 적습니다. 이 단지는 실거주 편의성은 나쁘지 않지만 노후화, 외곽 이미지, 학군 경쟁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장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인 사례입니다. 4위는 성북구 정릉동의 정릉풍림아이원입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쾌적한 단지입니다. 총 1971세대 규모로 성북구에서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31평 기준 최고가는 8억 5,500이었고 최근 실거래는 6억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2억 5,500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정확히 30%입니다. 현재 전세는 4억 수준이고 매물은 6억 3천부터 7억 선까지 다양합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 환경입니다. 북한산 둘레길, 정릉천 산책로가 단지 가까이에 있고 조용하고 녹지가 풍부한 입지로 가족 단위 수요자들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교통은 상대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4호선 기름역이나 버스 환승이 필요한 거리입니다. 도심 접근성이 떨어져 출퇴근 수요에 제약이 있습니다. 교육 여건은 중상 정도로 분류됩니다. 정릉초, 영훈중, 영훈고 등이 가까이 있고 특히 영훈국제중이 인접해 있어 일부 특목고 진학 수요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치나 목동, 중계에 비해 교육 프리미엄은 낮은 편입니다. 또한 학원가도 협소해 교육 특화 입지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단지는 자연 환경과 단지 환경은 좋지만 교통 약점, 학군 한계, 외곽 이미지가 복합작용하며 가격 조정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3위는 구로구 구로동의 구로 주공1차입니다. 1호선 구로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입니다. 총 1,400세대 규모이며 1980년대 후반 입주한 노후 단지입니다. 33평 기준 최고가는 11억 5,500이었고 최근 실거래는 7억 8천으로 확인됐습니다. 3억 7,500만 원 하락하며 하락률은 32%에 달합니다. 전세가는 3억 7천 수준이며 현재 매물은 8억 6천부터 10억 9천 선에 나와 있습니다. 입지는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1호선 구로역은 KTX, ITX 등 광역철도망과도 연결되는 교통 허브입니다. 서울 도심, 수도권 외곽 모두 접근성 뛰어난 지역입니다. 또한 구로디지털 단지와 인접해 직장인 수요도 꾸준했고 신도림 테크노마트, 구로시장,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자족적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단지는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주차 공간 부족, 층간소음, 구조적 비효율 등 주거 쾌적성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재건축 가능성도 뚜렷하지 않아 투자 기대 심리가 크게 줄었습니다. 교육 여건도 특별한 강점은 없습니다. 구로초, 구일중, 구로고 등이 있지만 서울 내 상위권 학군은 아니며 학원가나 특목 진학률도 낮은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통과 인프라는 강하지만 노후 단지, 학군 약세, 투자 기대감 약화로 큰 하락률을 기록한 단지입니다. 2위는 금천구 시흥동의 벽산 아파트입니다. 서울 남부 금천구의 대표적인 대단지입니다. 총 2,810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금천구청역과 독산역 사이에 위치한 초대형 단지입니다. 30평 기준 최고가는 7억 5천이었고 최근 실거래는 4억 8천으로 거래됐습니다. 2억 7천만 원 하락, 하락률은 36%입니다.
전세가는 4억 3천 수준으로 전세가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매물은 5억 3천부터 6억 5천 사이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 여건은 꽤 좋은 편입니다. 1호선 역세권이며 남부순환로와 시흥 IC 인접, 서부간선도로 접근도 가능해 차량 이동이 수월합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와도 가까워 직주 근접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밀집돼 있습니다. 시흥대로 상권, 대형마트, 병원, 전통시장 등이 단지 인근에 고르게 분포돼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여건은 약한 편입니다. 시흥초, 벽산초, 문일중, 독상호 등이 있지만 서울 내 중상위권 학군으로 보기 어렵고 특목고 진학률도 낮습니다. 금천구 자체가 서울 내 저평가 이미지가 강해 심리적 저항선도 낮았고 하락장이 시작되자 매수세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노화, 학군 약세, 외곽 이미지까지 겹치며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기록한 단지입니다. 1위는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 하락률이 가장 컸던 단지입니다. 총 1,305세대 규모의 브랜드 신축 단지이며 2020년대 초 입주한 새 아파트입니다. 30평 기준 최고가는 11억 9천까지 올라갔고 최근 실거래가는 6억 9천으로 정확히 5억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무려 42%입니다. 전세가는 6억 5천 수준이며 매물은 9억 5천부터 10억 5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꽤 높은 편입니다. 교통 여건은 매우 좋습니다. 6호선과 7호선 태릉 입구역 도보권이며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접근도 편리합니다. 자가용과 대중교통 모두 커버 가능한 입지입니다. 주변에는 테마 골프장, 화랑대공원, 중랑천 등 자연 환경도 뛰어나며 신축 브랜드 단지라는 점에서 상품성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 고점에 매입된 수요가 많고 분양가 대비 급등한 시세로 인해 가격 부담이 심했던 곳입니다. 여기에 인근 태릉 개발 계획의 지연과 불확실성, 금리 급등까지 겹치면서 당이 과열 후 급격한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학군 측면에서는 공릉초, 공릉중, 태릉고 등이 있으며 서울과학기술대와 인접해 교육 분위기는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상계나 중계 학군에 비해 선호도는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지와 상품성은 뛰어나지만 고점 매수 리스크, 학군 프리미엄 부족, 심리적 피로감까지 더해지며 서울 전체에서 가장 높은 42%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파트들 전부 서울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약 84, 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바로 그 평형이죠. 그만큼 시세 흐름이 시장 전체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10개의 단지는 모두 실거래 기준으로 2억에서 5억 원 이상 하락했고 하락률은 최대 42%까지 확인됐습니다. 입지가 아무리 좋고 상품성이 뛰어나도 금리와 심리는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런 조정기 속에서도 전세가율이 높고 실거주 수요가 탄탄한 단지는 하락을 견디고 먼저 반등 신호를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입니다. 서울 30평대 아파트 시장, 이제는 숫자로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집값 레이더와 함께 부동산 보는 안목 더 높여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이나 궁금한 아파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